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말실수를 해서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 큰 낭패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혀가 꼬이는 듯해서 말이 제대로 잘 나오지 않아 힘드셨던 경우가 있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지혜롭게 사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매너 도서관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피곤하면 판단력이 흐려져 말실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말실수를 피하려면 우선 내가 정신적으로 피곤한가를 알아보고, 둘째, 말실수하는 패턴을 알아보고, 세 번째로는 쉬는 방법을 찾아보면 되겠지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우선 내가 정신적으로 피곤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이 제시하는 피곤한 증세를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말이 평소보다 거칠어진답니다. 짜증을 내고 심지어는 평소에 하지 않던 욕을 하기도 한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만사가 귀찮아진답니다. 움직이기도 싫고, 그렇다고 제대로 푹 쉬기도 싫어진답니다. 다 귀찮은 거죠. 세 번째는요, 남을 비난하는 일이 늘어난답니다. 혹시 내가 평소보다 남을 유난히 더 험담하게 되고 매사 남 탓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피곤하다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사람에 따라 평소보다 과식을 하기도 하고 식욕이 없어지기도 한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과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살이 점점 불어납니다. 자, 그럼 내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피곤해지면 어떻게 말실수를 할까요? 4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된답니다. 저도 피곤한 상태에서 강의나 혹은 회의를 할 때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을 또 하기도 하고요, 해야 할 말을 빼먹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사자성어라든가 또 틀리면 좀 무식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틀리게 발음하거나 아니면 생각이 아예 나지 않아서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요, 혀가 꼬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발음이 잘 안 되거나 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가령 제가 피곤할 때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 계속 말실수를 하고요, 더듬거리고 이런 식으로 말을 실수를 해서 편집을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든지 아니면 버리고 다시 찍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4번째로요, 진심은 아닌데 판단력이 순간적으로 흐려져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나온 말로 친구나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특히나 사회생활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로 나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요, 순간적으로 욱 하는 말실수로 인해서 오랜 인간관계를 단절하는 경우를 보곤 했습니다. 그럼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에 내가 해당된다면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활동을 중단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수면을 푹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잠을 자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요, 불면증에 걸린 적이 있어서 늘 피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잘 압니다. 혹은 잠은 잘 잘 수 있는데 바빠서 잠잘 시간이 없기도 하지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머리 아픈 일,
고민 이런 건 접어두시고요. 또 바둑이나 게임처럼 머리를 많이 쓰는 활동은 일단 접어두시는 것이 좋답니다. 그 대신에요,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또는 아주 쉽고 가벼운 잡지 정도 보시는 걸 추천해 봅니다. 저도 만사가 귀찮아지거나 머리가 너무 복잡할 때는요, 가족들에게 나 쉰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좋은 내용의 드라마를 하루 종일 보곤 합니다. 그 소위 멍 때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제 정신적인 피로 상태에 따라서요, 반나절, 하루, 심지어는 주말 내내 이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어느 순간에 뭔가 해야겠다 하는 의욕이 생기는 신호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피로가 풀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또 한동안 인생을 열심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쉬는 방법은요, 명상을 하는 겁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출퇴근 시간에 10분 정도라도, 아니면 혹은 아침에 일어나시거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명상 음악이나 명상 프로그램을 한 10분 정도 들으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머리가 힘들 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10분 명상을 틀어놓곤 했는데요. 요즘은 명상이 끝나기 전에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10분 명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말을 아주 안 할 수는 없겠지만요, 평소보다 최대한 줄여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줄이고 나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정신도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를 적용하기가 어려우신 상황이시라면 평소 하시는 일이나 동작을 머리 쓰는 일, 몸 쓰는 일, 머리 쓰는 일, 몸 쓰는 일, 이렇게 교대로 해보시는 겁니다. 그 몸이 피곤하면 당연히 휴식을 취해야겠지만요, 우리 머리가, 정신이 피곤할 때도 지나치지 마시고 그때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휴식을 취하신다면 말 실수를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너 도서관이었습니다.